자, 이번에는 그 상담, 잘하는 법, 시리즈 6번, 6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1번, 처음. 이제 오시는 내방각의 호칭을 정확히 불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6번, 첫 번째는. 이게 뭐냐면, 호칭을 잘못 불러서 좀 어색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호칭을 좀 정확히 부르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 무조건 아줌마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장님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공부 많이 한 분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은 또 교수님이라든지 선생님을 또 좋아하는 호칭이 있는데, 사장님이라고 해서 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학생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주 금물입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학생이라고 부르시는 건 좀 그렇고, 아니면 그냥 무슨 씨 이렇게 부르는 게 좋고, 가장 좋은 거는 저 같으면 그럽니다. 처음 보는 분은 뭐라고 불러드리면 혹시 좋을까요? 하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호칭을 어떻게 하시면 좋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누구라고 불러주세요. 씨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칭은 상대방한테 한번 물어보고 호칭을 정하시는 것도 가장 무난하다. 저는 이게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상담하시는 분은 한 30-40%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하러 온 분이 한 60-70% 말하게끔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담은 일단 듣는 게 우선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가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이 많이 한 만큼 실수도 하고요. 침묵이 금이라고 그래갖고 말을 많이 하면 일단 위험이 좀 떨어집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이시고 상대방을 많이 들으시는 것이 어찌 보면 상담으로서 가장 좋은 상담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뭘 모르고 잘하려고만 말도 많이 하고 손님이 얘기하면 내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할게요. 이랬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두 번 다시 안 오게 하는 어떻게 보면 나쁜 습관이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상대방 얘기를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조금 얘기하고 상대방 얘기하면 또 좀 듣고 이래야지, 뭔가 좀 이렇게 열성적으로 한다든지 잘 맞추려고 너무 의욕이 앞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걸 반드시 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학 상담도 일반 상담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운명을 상담해 주는 것이지 상담하는 방법이나 기법이나 요령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상담을 잘 하고 싶으시면 시중에 상담 기법에 대한 책, 상담 요령에 대한 책, 어떻게 하면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무슨 대화법, 이런 것이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유쾌한 대화법에 갖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책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상담을 잘하고 싶으시면 한번 그런 책도 역학만 보지 마시고 상담하는 기법이나 요령에 대한 책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조금 소품이나 물건도 좀 하면 마케팅 기법도 또 있습니다. 그 책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새는 이게 사주도요,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주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 역학에 배우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것도 개인정보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어떤 분은 오자마자 유튜브에 올려주지 않는 조건으로 상담한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또 상담 끝나고 나면 보는 자리에서 그 상담 기록하고 생년월일 지워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황당했는데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두 말 없고 지워줍니다. 전화 상담은 상담해서 이제 컴퓨터에 있는 걸 있는 상태하고 애프터 비포 애프터를 찍어서 보내드리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AS 할 때는 또다시 생년을 받더라도 일단 그 자리에서는 다 지워줍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출력하잖아요. 프린트를 하면 그 프린트한 것도 다 달라고 합니다. 가져간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서 저도 문서 파쇄기라는 걸 샀습니다. 그래서 보는 자리에서 다 파쇄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까다로운 손님도 있겠지만 그것도 감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것도 비밀 코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운명의 비밀 코드다 해서 이걸 알리기 싫은 사람도 있고 조금 이름난 사람은 지워달라고 많이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두 말 안고 지워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객의 상담은 무덤까지 비밀로 가야 된다. 이것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고객도 믿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비밀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비밀을 지켜줘야 또 서로가 신뢰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책도 못 쓰게 생겼습니다. 사례집도. 왜 못 쓰냐? 이렇게 비밀을 지켜달라는 사람이 점점 늘면 상담 사례 쓰기도 참 앞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유튜브 올리는 사람 중에 몇 분은 유튜브에 올려도 좋다 하는 그 승낙을 받고 올립니다. 아니면 올릴 게 없으면 그냥 제 걸 가끔 갖고 이제 올립니다. 아니면 이제 그 가까운 사람 거 이렇게 좀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그 사주도 개인정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유달리 좀 많아졌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려는 게 뭐냐.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져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역학 상담은 딴 거와 조금 달라갖고 운명 상담이고요. 약간 고객도 들어오면서 이거 잘 맞출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들어오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그 기선제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의 기싸움이 나도 몰래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처음에 아까 그 단서를 잘 잡으라고 전번 편에 그랬는데 상담을 어떻게 누가 성공적으로 딸렸냐 하는 거는 첫 퍼스트 임프레션이 중요하다는 거는 과언이 아닙니다. 첫 인상이 좀 묵직하게 보여야 되고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저는 처음에 뭐 말도 많이 하고요. 또 먼저 또 이렇게 좀 제스처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것도 한 20년 넘어서 25년 해보고 느낀 게 뭐냐면 조금 권위를 가지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어색한 자리에도 조금 부드러운 미소를 지내고 하시는 것이 낫지 뭔가 이렇게 심한 제스처라든지 나도 몰래 말을 좀 빠르고 많이 하면 조금 그 진중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미소를 띠면서 무게감 있게 친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뭐 이리 오세요, 뭐 어떻게 오셨어요, 물을 드릴까요, 앉으세요 이렇게 부산스럽게 행동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땐 금물이라고 봅니다. 여유로운 행동에다가 좀 전문가적인 행동을 보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은 많이 듣죠. 왜? 우리가 그 상담 또 남을 대하고 뭐 인맥을 관리하고 그런 책을 많이 보면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부드러운 카리스마입니다.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처럼. 이것도 여러분이 손님을 맞이할 때 한 번씩 이제 책상에 써놓고 한 번씩 실천을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몸에 체득이 됩니다. 몸에 체득이 되다 보면 하나씩 둘씩 고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끝으로 역학 상담을 잘 하시려면 한 분야의 깊은 공부를 하셔갖고 전문가 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뭔가 잘하려고 기문눈갑, 육효, 육임, 점성술, 타로, 사주, 풍수, 성명, 관상 다 배우러 다녔습니다. 욕심스럽게. 이게 나이 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 배울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다는 거를 제가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주, 관상, 성명을 기본적으로는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못 배우더라도 시간과 여유가 되신다면 풍수는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음택풍수 묘 말고요. 양택풍수하고 풍수 인테리어는 요새 좀 약간 핫하고요. 이런 얘기 해서 안 되겠지만 출장비가 조금 쏠쏠합니다. 성명학은 예전에는 자식을 많이 낳더니 이름을 잘 안 지었습니다. 말자다, 끝에 났다, 끝순이다, 정자다, 순자다, 애자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일본식 발음으로 졌습니다. 근데 요새는 자식을 한 명, 많이 낳아야 두 명입니다. 내 자식은 좋은 이름을 갖고자 하는, 그런 부모가 많다 보니까 이름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이 상담하면서 생활을 좀 하시려면 이름을 꼭 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상호도 옛날엔 대충 지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 이름이 중요하다는 걸 좀 느끼면서 상호를 의뢰해서 짓는 사람도 무척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관상도 유튜브 덕도 있겠지만 관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요. 성형수술 하기 전에 또 물어보러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상도 좀 아셔야 된다고 보고, 젊은 사람이 오면 또 타로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타로를 전혀 모르시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타로가, 저도 여러 개 타로 배웠습니다. 점성술, 의학타로, 유니버셜 이렇게 배웠는데, 유니버셜 타로는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 그림이 돼서 이 상담 온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주역 타로는 그걸 잘 알 수가 없고, 또 주역 타로는 또 좀 어느 정도 심오하다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주역 타로는 꼭 좀 한번 배우셨으면 좋겠고, 속궁합을 꼭 보셔야 되는 분은 식궁음 타로도 요새 많이 배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참조하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 분야를 욕심스럽게 배우지 마시고 꼭 내가 배워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과목 몇 개만 배우시는 게 더 상담할 때 유리합니다. 더 전문가라고도 인정을 받고,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런 컨텐츠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